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로 보이는 비행 물체가 미국의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가 격추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일주일간의 첩보전 드라마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출몰한 것이 1월 28일이니까 꼭 일주일 전이었었는데요. 네. 알래스카와 알루산 열도, 캐나다 이쪽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미국 눈에는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미 당국이 북미군 사령부가 바로 이제 그 방공 영공을 모두 책임지는 그런 미군의 군 조직인데요. 네. 여기에서 포착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캐나다 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별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마 태양열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태양열이 떨어져서 하루 정도는 좀 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 31일에 다시 아이다호 상공에서 떠다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미 당국이 본격 추적에 들어갔고요. 6만 피트 상공이니까 이제 일반 여객기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고도로 계속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이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UFO 미확인 비행 물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대형 버스 3대 크기의 어마무시한 그런 풍선, 벌룬의 그런 그 풍선 기구가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미 당국에서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그 민간인들도요, 요즘은 워낙 그 좋은 그 관찰 장비 또 촬영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수상한 비행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고 모두 촬영까지 해서 SNS에 막 올린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미 당국도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월 1일에 몬태나 지역에서 이게 계속 맴도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몬태나 지역이 산악 지역인데 이게 보통 주가 아닙니다. 몬태나에 미 공군 기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미니트맨 3라고 있습니다. 미니트맨 3라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까지 직접 6,000마일이나 날려보낼 수 있는 ICBM 대표적인 그 미국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여기에는 핵탄두까지 탑재해서 6,000마일을 날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150기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경납고가 바로 이 몬태나 미 공군 기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핵공격까지 할 수 있도록 일부는 발사 준비까지 갖춰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상한 중국산 그 스파이 벌룬으로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물체가 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몬태나 상공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때부터 중국산 스파이 풍선 기구다라고 네. 이제 단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핵심 군사 시설, 특히 핵시설까지 이제 촬영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추하라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2월 4일 며칠 후에 미사일로 격추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2월 1일에 몬태나 상공에 있는 것을 격추시키게 되면 그 아래는 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버스 3대 크기의 이 풍선기구를 격추시켜서
그 잔해가 지상에 떨어질 때에는 민간인들이 또 미군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펜타곤과 군부에서 좀 바닷가 쪽으로 이제 이동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9분이었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명한 그 바닷가가 있는데 그 머럴 비치라고 있습니다. 네. 머럴 비치 그 대서양 연안 이 상공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격추를 시켜도 이제 바다로 떨어지니까 이때는 이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이때 이제 F-22 최신의 전투기에서 미사일 한 발을 쏴서 격추를 시키는 그런 장면도 또 다 촬영이 돼서 급속히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F-22 전투기는 버지니아 제가 사는 랭글리 그 CIA 본부가 있는 그쪽의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했다고 하고요. 매사추세츠에서는 또 F-15 여러 대의 그 전투기들이 엄호 비행에 나섰고 또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격추 작전이 펼쳐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격추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격추시키지 않고요. 그걸 그대로 유인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수집을 했으면은 오히려 정보를 더 잘 수집해서 이게 진짜 그 기상 관측용이냐 아니면 군사 목적이냐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당국은 뭐 말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 만약에 격추될 것을 대비해서 예. 그런 것을 거기에 담아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지는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말 못하려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그때 바닷가로 떨어지게 격추시켰을 때도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FBI 방첩 요원들 또 다이버들 수중 잠수부들과 무인 수중 탐색기까지 이제 실은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잔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그런 작전도 이미 펼쳤거든요. 그렇죠. 이때에 이제 여기서 중국산 어떤 그런 첨단 장비들이 수거가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또 상황은 달라질 텐데 이미 외교전으로 그래서 번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건져내느냐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면서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바닷가에서 증거 수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은 상당히 바닷가에서 일단 격추시켜서 수거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무장관이 출발 수시간 전에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외교전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교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물론 말이 다른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맨 처음에 중국산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나 이것은 군사용 정찰 정보 수집용이 아니라 민간 연구용 또 기상 관측용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이 또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남미에서도 지금 하나가 발견됐거든요. 네. 캐나다에서는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별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오락가락한 그런 미국을 경계라는 것이 공중에서는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경우에 남미 지역까지 이게 또 다른 것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면은 중국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증거가 없으니까 아직은 반박을 하지 않는데 미국이 강하게 단정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요. 중국 군부에서 이런 냉전 시절부터 이 거대한 풍선 기구를 이용한 정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민간 기구가 그런 대형 버스 세대 크기 또 태양열 이런 것을 첨단 장비까지 갖춰서
그것을 띄워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게 이제 그 공중에 상공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보통 그 기술이 아닐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지금 일주일을 이렇게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리 위협을 이제 줄이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벌써 그거 다 찍어서 전송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첩보 활동은 뭐 수집 활동은 벌써 다 끝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고 또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또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풍선기구는 미국은 이미 냉전 시절에나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요즘은 워낙 다른 방법이 많은데도 왜 이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기술을 좀 중국이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중국 군부가 지금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런 대형 풍선 기구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역발상이죠. 이제 생각은 과연 그런 냉전 시절에 옛날 기구를 갖다 이용하는 첩보와 작전을 펼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태양열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첨단 촬영 장비를 싣고 전송 장비까지 갖춰서 띄우면은 그렇게 뭐 의심은 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번처럼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건 민간인에 떠나보낸 그런 기상 관측용인데 이게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잡아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역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관측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국 정부는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출발 수시간 전에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3년 반 동안 지금 미국의 강요가 중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네. 워낙 경색이 돼 있고 제2의 냉전이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얼어붙어 있는 관계를 일단은 해빙해보자. 이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합의해놓고 출발하는 날에 맞춰서 그거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국이 스파이 풍선기구를 띄웠다는 것은 상당히 언짢다. 말하면서 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 취소를 하고 왕이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력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